네. 일단, 그, 블럼의 7기 3주 동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다들 열심히 너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벌써 이제 그 1주차 강의하고 2주차, 3주차 1포스팅하고 매일 피드백까지 해가지고 어제부로 이제 종료가 됐고, 오늘 이제 마지막 최종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순서는 뭐 처음에 뭐 간략하게 살펴보고 성과 분석을 위주로 하고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성과 분석도 드리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그 주의하고 보완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같이 드려볼게요. 처음에 제가 약속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라는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너 블로그 좀 잘 알아라고 하면은, 당연하지, 나 블로그 좀 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어떠세요? 되신 것 같으신가요? 조금, 조금이라도 아마 예전에 그냥 아무 그 기반 없이 블로그를 막 운영하셨을 때에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글을 써야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고 어떤 형태로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제 아마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내 글이 노출시킬 수 있구나 이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아마 충분히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마인드랑 운영 스킬이랑 이 꾸준함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사실 마인드 부분은 어,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었고, 운영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매일매일 피드백을 해드리고, 어, 그, 그 기존의 강의랑 주간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제, 제가 2주 동안 했는데 아까 잠깐 서두에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앞으로가 사실 더 중요해요. 이게 2주 동안 이게 누군가의 이 통제를 받아가지고 하면은 억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은 나만 좀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런 심리를 이용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러닝메이트 프로그램 운영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메타인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요것들을 기반으로 본인이 스스로 꾸준히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꾸준함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2월 6일부터 시작을 했었죠. 2월 6일 날 OT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의 강의를 했었고 이 기간 동안 이제 블로그 제가 과제를 내주면서 블로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기간까지 준비를 하고 이때 이제 시작 전에 회의하고 그다음에 본인별로 준비된 결과들에 대해 가지고 또 답변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일부터 포스팅을 해가지고 2주 동안 포스팅을 진행을 했고 매일매일 정밀 코칭을 진행을 해서 정밀 코칭은 10번, 10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중간에 주간 회의도 한번 했고요. 오늘이 이제 최종 회의고 이 다음부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거 저희가 이제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게 이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세요? 3,200만입니다. 3,200만. 이게 2022년에 네이버에서 공지한 블로그의 개수예요. 음, 3,200만이 쓰고 있는 블로그라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사용도가 떨어지는 블로그들도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일단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뭐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성장을 했고, 1020, 30 세대가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는 거죠.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62%인데 이 정도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5.7만 등이 누군지 아세요? AM5님인데
김서치님이 이번에 좀 참여를 많이 못 해주셔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커리큘럼에 참여를 못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M5님이 5.7만 등으로 일단 우리 이 순위가 전혀 안 잡히던 분들 중에서는 5.7만 등까지 갔는데, 이 정도면은 음, 순위로 따지면 상위 0.1%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떤 수치,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가원님의 블로그가 처음 시작했을 때 7만 등 정도였어요. 음. 7만 등. 근데 이가원님이 글을 몇 개 썼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죠? 이가원님 전체 글 몇 개 정도 되시죠? 네, 1,0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00개가 넘으시잖아요. 그 1000개의 글을 쓰신 분이 7만 등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AM5냐 오르세님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때보다 그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건님의 블로그 순위보다 오히려 더 높게 순위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블로그가 이렇게 빨리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체감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했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초록색만 일단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초록색은 순위 변화가 이제 높아졌을 때 제가 체크를 했던 건데 이 기간 이때 보면 이 주말에 이때 빼고 그러니까 보면은 순위가 거의 다 이때 블랙킵이 오류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이날 빼고는 대부분 순위가 이렇게 꾸준히 올랐어요. 근데 블랙키위라는 것 자체가 뭐 이 플랫폼의 순위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플랫폼마다 순위를 매겨주는 그 기준들이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경쟁이 강한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시키면은 순위가 오르는 구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순위가 계속 올랐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내가 쓴 글들이 매일매일 상위 노출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키워드, 그게 키워드가 센 키워드든 약한 키워드든 내 글이 계속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노출이 되는 글을 내가 꾸준히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순위가 다들 오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문자 수나 이런 것들은 좀 뒤에서 이제 좀 보기 좋게 해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이제 이게 저희가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김서치님 같은 경우에는 이웃수가 최초에 뭐 0명이었는데 이번 종료할 때는 153명. 153명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증가율이랑 이런 걸 계산을 해봤어요. 그뭐 코비우님은 12명에서 187명, 14배. 수치로는 엄청 많은데 절대적인 이웃 숫자는 좀 적죠. 근데 요거를 보면은 예를 들면 지니님 같은 경우에는 이웃수가 169배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2,000명을 목표로 했었었는데 2,000명까지는 안 됐는데 지니님은 1,000명까지는 돌파를 해주셨어요. 꾸준히 추가를 하셔가지고. AM5님도 사실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 수치였어요. 그 얼마 안 됐거든요. 이웃이 165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1주차에 하시면서 이웃 추가를 조금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웃이 요만큼 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2주차 시작할 때는 이 정도였는데 1,000명이 이제 결국 넘어주셨고요. 그러니까 852명이 증가했고 1,000명, 1,016명이 증가했다. 여기 보면 이제 딱 보면은 이 이웃 추가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딱 나오죠. 열정부자 엄마님 604명, 오르스님 555명. 그러니까 이 코비우님이랑 김서치님 같은 경우에는 이웃 추가를 활동을 많이 못 해주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한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웃이 지금 5천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 자신이 이웃 수치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었다. 이게 자동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수치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김서치님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108명이었고 코비우님 같은 경우에 193명 열정부자 엄마님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증가를 했어요. 1,400명에서 2,800명까지 최대치로 기준을 했을 때 두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수치에서 두 배가 늘어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오르쉐님도 30명이었는데 400명. 오늘 또 아마 최대치를 찍으셔서 500명 가까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가원님 같은 경우에는 6,700명이었는데 7,000명 정도까지 올라셨었고요. 좀 폭이 좀 적었어요. 이가원님은 상대적으로. A5님도 15명으로 시작해서 198명. 오늘 200명 넘었으니까 더 많이 증가한 거겠죠. 진님도 아마 오늘 300명 넘으실 것 같은데 처음에 2명이었는데 300명까지 늘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 뭐 증가율로 보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107 최소 최소가 여기 183명이네요. 183명에서 최대 1,400만까지 방문자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랙티 순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했죠. 전혀 안 잡히셨던 분들이 김서치님, 호비윤님, 그리고 AM5님, 진희님 이 네 분은 아예 전혀 블로그 순위가 진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전혀 순위가 안 잡히시던 분들이었는데 글을 김서치님이 9개 쓰셨어요. 9개 쓰셨는데 12만 등까지 들어가셨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렇게 글을 많이 써주셨는데 순위가 그러니까 최고 순위가 안 잡히던 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지니님이죠. 지니님이 3만 9천 등까지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코비윤님이 5만 2천 등, AM5님 5만 7천 등까지 제가 지난 기수 때 했을 때 그 제일 못 들어가신 분이 9만 등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만 등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김서치님을 제외하고 일일 포스팅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2만 등까지 들어가가지고 아웃풋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잘 해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좀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개별적으로. 길게는 이야기 안 드리고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김서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에 주제를 변경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마케팅 분야로 글 쓰시다가 이제 패션 분야로 변경을 하시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별도로 또 하시는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마케팅에 대한 글을 쓰는 거는 이게 제가 강의 1일차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주제를 결정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걸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인스타 마케팅에 대한 거면은 사실 이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일의 연장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좀 재미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제 빈도라는 닉네임으로 변경을 하시면서 패션 분야에 대한 이제 글을 쓰시게 됐는데 제가 그 글을 읽어봤을 때 굉장히 좀 본인이 경험하시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글을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곧 이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고정적인 시간만 좀 확보가 되면은 블로그를 즐기시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블로그를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감은 잡으신 것 같은데 아직 세부 키워드 분석 등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서치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부분을 보완하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비우님이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전혀 연락이 안 되시는데 일단 호비우님 같은 경우에도 이웃수 뭐 방문자 순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코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 주제가 이제 경제 분야 쪽에서도 약간 정책 쪽으로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지금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키워드 분석하고 제목 짓기, 키워드 반영하고 구조적인 글쓰기, 가독성 있는 글쓰기는 등 블로그 기초 운영 능력은 어느 정도 이제 구비가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고민해 볼 게 이제 이거거든요. 경제 분야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건데 이게 키워드를 쫓아가다 보면은 주제가 이제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오르세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 좋은 키워드들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블로그의 정체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블로그가 경제 블로그인지 아니면 뭐 일상 블로그인지 그런 것들 정체성을 잇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비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또 하시는 사업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반 블로그의 힘을 키워가지고 사업으로 전환할 때는 이제 이웃을 늘린 다음에 이웃의 풀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개인에 대한 소개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적는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병행해서 적어주면서 이제 브랜딩을 조금씩 해 나갈 필요가 있죠. 왜냐면은 사람들은 내가 일반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 대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브랜딩을 좀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정부자 엄마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방문자가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했어요. 이 1,400명에서 2,800명까지 이제 최대 2배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일 포스팅을 하면서 이 1,400명 정도를 증가시킨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1,400명대를 계속 꾸준히 그 유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한 번 고정되면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종의 박스권이죠. 1,400명대가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2,000명까지 이제 끌어올리면 이제 2,000명 정도에서 이게 또 유지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박스권인데 이 1,400명이라는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셔서 2,000명대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2,000명보다도 훨씬 제가 원래 목표를 3,000명으로 잡았었잖아요. 근데 훨씬 더 많이 돌파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인 거죠. 시간의 문제. 시간이 왜냐면 글을 한 개 지금 한 개씩 쓰고 있는데 두 개 쓰면은 당연히 더 빨리 돌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블로그 지수가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하면은 제가 봤을 땐 대전 무슨 맛집 이 키워드로 거의 이 도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전 지역을. 왜냐면 이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블로거 분들 치고 완전 막강한 분이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몇 개의 막 키워드 검색해보고 했을 때. 왜냐면은 진짜 센 분들은 막 이 키워드로 검색해도 이 사람이 나오고 저 키워드로 검색해도 저 사람이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전 지역은 약간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열정부자 엄마님이 대전 맛집 블로그, 파워 블로그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되고 글을 이제 글, 그래서 글의 퀄리티를 좀 낮추고 포스팅 개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이제 방문자 수가 늘어날 수 있고 상위 노출되는 글들이 많아지면 업체에서도 당연히 더 좋은 조건, 원고료까지 페이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그 이제 협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이제 확장이 가능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르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웃수 방문자 수 순위 등에서 이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웃수도 많이 증가하셨고 방문자 수, 순위도 이제 많은 폭으로 증가를 하셨는데 오르시님이 이번에 이 블럼의 7기 운영하면서 글쓰기나 뭐 가독성이나 정보를 담는 거나 이런 부분들의 후기를 포함한 정보글을 쓰는 거에, 그러니까 정보글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그러니까 블로그를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고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블로그 그 키워드가 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 능력은 이제 어느 정도 구비가 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르스님이 개인 채팅으로도 이제 고민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종종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이제 지금은 키워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블로그를 키우는 단계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술을 배우는 단계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가 결국에 어떤 이걸 통해서 수익화를 하거나 내 상품을 팔거나 그런 상황까지 가려면 이제 나에 대한 그 블로그에 대한 브랜딩이 필요한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아까 코비오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준비를 하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그걸 준비해도 내가 그럼 내 사업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출시켜야 되는 키워드가 뭔지를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키워드에서 또 세부 키워드를 분석해 나가는 능력이 되고요. 그러면 그 키워드로 내가 내 글을 노출시키고 그걸로 이입 통해 가지고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이제 됐으니까 전략만 조금 선회하면은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을 좀 이제 좀 제시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본연에 쓰고 싶은 글들을 언제쯤 쓸 것인가 아니면 뭐 한 방문자 수 1,000명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때부터는 뭐 내가 쓰고 싶은 글들을 좀 써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이웃수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웃수 한 2,000명 정도 넘은 뒤로부터는 내 글을 써야겠다. 아니면 좀 비중을 조절하셔서 키워드 글 8개 쓰면은 내가 내 생각이나 나에 대한 뭐 내 분야에 대한 글을 한 2개 정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병행을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가원님이신데요. 이가원님은 그 중간에 이제 강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해주셨지만은 아마
뒤따라오시기 좀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모로 이제 엄청나게 글도 많이 발행해 주시고 하시면서 빠르게 따라와 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지금 주제를 굉장히 좁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비만이나 그 복부 비만 뭐 다이어트 위주로 글을 이제 주제를 좁게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키워드 풀이 너무 작아요. 그쵸?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키워드가 이렇게 원래 좀 방대해야 내가 글을 쓰는 거 뽑기가 쉬운데 이 풀이 너무 작다 보니까 똑같은 키워드들이 이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키워드 분석도 더 난이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예를 들면 원래는 교육 분야로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죠? 교육 분야로 운영하시다가 건강 분야로 또 전환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C랭크 주제 점수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을 안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최근에 제가 그 코칭 내용의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블랙키위에서 전문성이 원래 낮음이었는데 보통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그 주제가 이제 건강 주제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비중이 바뀌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지금처럼 운영을 하시는 게 건강 블로그로 이제 전환이 된 거고 이게 지금 주제도 좀 좁게 해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방문자 수를 막 치고 올라가긴 힘들어요. 방문자 수를. 왜냐하면 키워드 자체가 풀이 적기 때문에 방문자 수를 치고 올라갈 수 없는데 이런 식의 운영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인플루언서를 좀 빨리 달성을 하는 데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죠. 인플루언서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주제를 좁고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되는 데는 지금 이관님의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키워드 분석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강의 영상도 한 번 더 보시고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익숙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분석하는 능력을 좀 더 이제 반복해 하셔가지고 숙달을 하시면은 블로그 성장에 아마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지원하면 좋을까요? 인프를 혹시 언제쯤 지원하셨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근데 인플은 이게 너무 지금 최근 인플 고시라고 할 정도로 인플루언서가 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을 해보세요. 한 번도 지원 안 해보셨나요, 지금? 아니, 네 번, 네 번 해보셨어요? 이 네, 네. 결국에는 근데 이제 떨어지고 바로 지원하고 하면 또 안 좋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언제 지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두 한 달, 달 세 달 정도 정도. 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카테고리도 편집하시고 글도 이렇게 꾸준히 발행하시고 그 전문성도 좀 높아지시고 하셨으니까 한 번쯤 3월 정도에 한 번쯤 도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인플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즘에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M5님은 일단은 방학이고 하셔가지고 계시는 일이 바쁘셔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셨을 텐데 끝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매일 밤 이제 블로그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감 잡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요거 세부 키워드 분석, 요거랑 이제 제목 짓는 거, 요것만 좀 더 익숙해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좋아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코칭을 안 해드린 내용들도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본인이 최근에 쓴 글이 방문자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구나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AM5님의 강점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실제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후기성과 정보성이 같이 병행되어 있는 오르세님도 그때 작성을 해주시고 열정부자 엄마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후기성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예를 들면 사진도 실제 사진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네이버가 좋게 보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요. 소재가 이제 내가 후기 내용을 못 적는, 그러니까 후기성이 포함되지 않는 글을 썼을 때, 그러면 이제 소재가 떨어지면은
글쓰기가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셔가지고 소재를 내가 후기가 담긴 내용을 쓰지 않을 때는 어떤 것들을 쓸지 소재를 미리미리 좀 파악해 놓으시는 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재 떨어지면 이게 글쓰기 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거 소재를 풍부하게 하는 거, 키워드 풀 늘리는 거를 반드시 항상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니님 같은 경우 지님은 이제 초반에 스트레스가 좀 있으셨죠? 왜냐면은 다른 분들이 이제 막 초반에 한 3, 4일 정도 후 됐을 때 이제 막 순위 잡히고 치고 나갈 때 지인님만 이게 순위가 안 잡히셔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랑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아웃풋을 보여주셨어요. 왜냐면 이게 이유수도 169배 증가하셨고요. 1022명까지. 방문자 수도 증가 수치로 봤을 때 최대 증가폭이란 말이에요. 순위도 최대 증가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아웃풋을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막 키워드 이제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이게 어떤 키워드는 되고 어떤 키워드 안 되고 이런 것도 그리고 이 키워드는 뭐가 없어서 이렇게 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있었는데 없어서 안 쓰고 어쩔 수 없이 이 키워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나름의 이제 논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능력이 이제 갖추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벌써 그 전환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개인 사업과 연계를 하셔가지고 뭐 독서 모임이나 카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랑 이제 바로 확장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내가 어떤 키워드로 노출을 시킬 수 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 글을 노출시키고 그래서 내 어떤 플랫폼으로 전환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들까지 이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이제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블로그를 브랜딩을 하는 데에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 왜냐면 이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브랜딩을 하는데 조금 더 이게 영상으로 노출되고 이제 뭐 개인 얼굴이 노출되거나 막 그렇게 하면 브랜딩이 좀 더 쉽다라고 보여지는데 블로그는 브랜딩이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블로그는. 그래서 이 블로그 아마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아마 워낙 원래 또 사업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기존에 또 쌓아놓은 그 업력이 있으셔가지고 아마도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 개별적으로 그 하셔야 되는 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최근에 사실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막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처음에, 제가 세운 목표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2,000명, 300명, 15만이 였었거든요. 원래, 처음에. 이거는 이거님이랑 열정부장 어머님이랑은 좀 더 달랐고요. 기본 다른 분들. 이웃수 2,000명이었죠. 이웃수 2,000명은 일단은 어렵다라는 2주만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번에 맥시멈이 1,000명까지였으니까 방문자 수 300명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오늘 지니님 지금 300명 넘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리고 AM5님이랑 오르세님 뭐 이미 넘으셨고 AM5님이랑 그 코비우님이랑 김서치님이랑도 오늘 아마 AM5님이랑 코비우님은 200명 이제 넘어갈 것 같고 다른 김서치님은 뭐 최근에 글을 못 써주셔가지고 아마 조금 더 느리겠지만 목표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달성을 했는데 딱 명확한 목표까지는 달성을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이가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웃수는 통제할 수 없어가지고 방문자 수를 좀 늘려보고자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좀 안 된 점은 네, 저희가 사전에 교감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열정부자 엄마님도 원래 그 목표를 방문자 수 3,000명으로 잡았었는데 최대 일단 2,800명까지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근사치에는 도달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순위도 마찬가지이고요. 순위에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성과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무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다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구나. 다음에는 이제 5만위까지 가봅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기수부터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리고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준다라는 원래 통상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글을 쓰기 전부터 제가 알려드리면 좋아요. 이 키워드가 좋으니까 이 키워드로 쓰세요. 이 키워드로 써보세요. 상위 노출 될 거예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 본인이 이 블로그 운영 방법을 터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블랙키위를 계속 만져보고 반복적으로 해보고 키워드 분석을 해보고 제목을 이렇게 지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처음부터 이 제목으로 쓰시고 이 키워드로 쓰시면은 좋은 성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해봐야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2주 정도 이제 막 뚜닥뚜닥 해보면은 이 블랙키위 이거 다 익숙해지거든요. 이게 좀 하다 보면은. 근데 제가 알려주면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이거를 누가 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맛을 알아버리면은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블랙키위도 키워드 그 추천이 있어요. 비용을 지불하면은 내가 검색 필터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1000명이 검색하고 발행량은 500명 미만인 거를 생활건강 분야에서 키워드를 알려달라고 추천을 한 필터링을 걸면은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키워드로 내가 이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하면은 키워드를 보는 눈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기를 이제 잡아드리지 않고 이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이걸로 써보세요라고 얘기도 지난 기수에는 해드리는 분이 있는데 이번 기수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다들 잘하셔가지고 제가 키워드까지는 제공해드리지는 않았었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블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 블로그로 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주제 선정하고 쓰기 쉬운 글, 일상글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맛집글 막 쓰고 오늘 뭐 어디 밥 뭐 먹었다 막 이런 거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블로그를 아무리 써도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금 이번 기간 3주 동안 아마 엄청 힘드셨을 건데 이 첫 번째 블로그를 시작하는 이 단계, 잘 운영하는 이 기반을 닦는 단계가 가장 어려운데 아마 지니님이 예를 들면은 그 혼자 하셨다라면은 첫 번째 주차에 내가 글을 쓴 것에 대한 피드백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비교 집단이 없으니까. 내 블로그가 내가 글 3개 썼는데 이게 글 3개 썼는데 순위가 안 올라. 근데 나 혼자 하고 있으면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르네? 그럼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뭔가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시 조치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내가 좀 더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엄청나게 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진 않았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첫 번째 동료를 넘어뜨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 도미노가 이건 뭐 꾸준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브랜딩 블로그를 하고,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다음에 블로그로 뭐 브랜딩을 해가지고 사업을 좀 확장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단계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겠죠.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건데 이번 이 첫 번째 도미노를 다 같이 잘 넘어뜨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순위로만 따지면은 5만위권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블로그 운영 제대로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5만위권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앞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꾸준히만 하면 된다는 거죠. 꾸준히만 하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혼자 하셔야 되잖아요. 혼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한데, 방향을 이제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를 혼자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메타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도 이제 한 번씩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내가 이 블로그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누가 있는지를 또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꾸준히 하는 게 혼자서 하면 정말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 라이프 리빌딩 카페에 일 포스팅 30일 챌린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30일 챌린지를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시고 카페에다가 글 썼다고 인증을 해주시면, 그걸 제가 또 매일 관리를 하거든요. 30일 동안, 매일매일 관리를 해요. 그래서 공유를 매일매일 또 해드리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오픈 채팅방에다가. 그래서 누군 썼다 안 썼다 순위가 올랐다 안 내려갔다 이런 걸 제가 알려주는데 그래서 30일 동안 완료가 되면은 또 1대1 코칭을 해드려요. 30분 동안 코칭을 1대1 코칭을 해드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속으로 좀 내가 이 고삐를 지금 놓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 챌린지에 참여하셔가지고 그 꾸준함을 좀 이어가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뭐 이제 지방공사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집을 지을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집을 짓는 능력은 이제 구비했어요. 토지 공사가 다 완료됐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 건물을 지을지, 이 건물을 지을지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자꾸 너무 그런 얘기만 나오네요. 이거는 뭐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보다는 계속 이야기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한번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참여하신 분들. 간단하게 지금 또 저희가 시간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간략하게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순서대로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 분씩 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가원님, 이가원님, 열정보자 엄마님, AM5님, 지니님, 오르샤님, 김서진님 순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히. 네, 저부터요? 네, 아, 저기 그 전혀 목적 없이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다가 그동안 너무 갈급했거든요. 이게 안 될까? 근데 그 갈급함 때문에 선생님 만난 게 딱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누가 코칭도 안 해주고 그냥 제멋대로 이제 썼었는데 이렇게 목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나 이거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안 되길래 그럴 때 딱 우리 선생님 만나가지고 저는 정말 날개를 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너무나 저한테는 이제 딱 그 효과가 저한테는 있었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냥 키워드만 계속 했던 거에서 나중에 리스티클인가요? 거기 네. 보면 다들 뭐뭐 가지 방법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방법한 게 아니, 저는 키워드만 올리는데 요런 방법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요 방법을 좀 같이 접목을 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저는 너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서 계속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정부자 엄마님, 자주 뵙는 열정부자 엄마님. 저도 맹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누가 하면서 그냥 블로그를 했기 때문에 꾸준도 그냥 몇 년을 했다 뿐이지 몇 년 하면서 뭐 양질의 그건 아니어도 그냥 개체수만 거의 3,000개 포스팅이 되거든요. 근데 욕심을 바라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제품에도 뭐랄까요. 이 섭외 같은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살짝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포스팅하는 거, 베트남 갔다 온 건 사실 저희 협찬받아서 갔다 왔거든요. 저는 어, 협찬의 세계가 그렇게까지 있는지 몰랐었어요. 저보고 비행기표만 끊어서 오면 대전 분이신데 다 해주겠다고 해서 갔었거든요. 예, 가서 진짜 솔직히 비행기표 한 180만 원, 그리고 이제 부대 비용 애들 뭐 필요한 거 수영복이랑 사고 이런 거 빼놓고는 먹는 거하고 다 했자마자 거기서 현지에서 한 10만 원 정도만 썼었어요. 근데 음, 이제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을 했는데
저는 요 정도 받았는데, 뭐, 3천, 4천 넘는 분들은 더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단순 그 욕심뿐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더 키우고 싶다 이 생각을 하는 중에 혜미님이 사실 이웃 블로거예요. 같이 대전에서 활동하면서 만난 적은 없지만 이제 블로그 들어가서 좋아요도 하고 이제 댓글도 달고 그러던 사이였는데 그분이 노메스님의 그 카페 그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사실은 이제 야행성이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특히 이제 제가 정규직은 아닌데 기간제로다가 학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방학 때는 이제 아이 셋들과 너무 무주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풀어져서 주말인데도 토요일날 아침 굶기죠. 꼭 자죠. 너무 좀 미안했던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노메스님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저기 카페를 들어갔더니 하고 싶고 담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 삼종 콤비박스죠. 불럼에도 했지만 그 전에 동럼에 건럼에 미라클 뭐죠? 미러메, 간담회? 미러메. 갑자기 네. 미러메 그쵸. 이런 걸 세 개를 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알지만 내적으로 너무 제가 너무 이게 궁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침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하루가 이렇게 길구나. 그리고 약간 늦잠 잔 나는 우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되게 에너지가 생기고 열정부정 엄마 말만 그래서 사실 일은 되게 많이 벌리거든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근데 용도 산이에요. 끝에 흐지부지해진 거예요. 이 근력이 당기다 보니까, 딸리다 보니까. 근데, 2월 달부터 이렇게 힘 시작하면서 너무 좋았고, 블로그도 그냥 나는 어디 가서 블로그 한단 말이 사실 약간 부끄러웠거든요. 뭔가, 괜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인식을 갖게 됐던 게 주변에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 맨날 보고, 블로그 잘하는 사람들이 맨날 블로그 거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막 이렇게 공짜를 받아서 그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그걸 합당하는 게 되게 퀄리티를 좀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인식 때문에 저도 어디서 블로그 한단 말을 좀 되게 잘 안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키우니까 블로그 한단 말이 그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제가 좀 자랑스러워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게 되면서 키운 것도 있지만 제 자체가 정체성을 가진 게 된 거. 나는 블로그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앞으로 좀 있으면 인플루언서입니다라고 이제 붙이고 싶지만 저는 블로그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게 일단 되게 큰 변화고 너무 좋았고요. 박스권은 이제 못 넘을 줄 알았어요. 못 음, 넘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하니까 2천 명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루에도 애들 볼 때마다 엄마 2천 명 넘었어. 엄마 2,100명 넘었어. 자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조금 성취감이 생긴다면서 더 이제 목표가 끝이 아니고 저도 이제 아까 이건희 말씀처럼 계속 해가지고 성장시키고 싶고요. 사실 2월 달까지만 저한테 시간이 좀 많았고 3월부터 좀 바빠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저는 블로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도 있고, 아까 이게 써주신 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만 캡처했거든요. 방향성, 저기 뭐지? 메타인지 음, 하고 그림, 네. 요거로다가 해서 성장하려고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AM5님부터 짧게, 네, 네, 저는 네.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래도 이제 이때 아니면 못할 것 같아갖고 했는데 결국에 막 중간에 막 눈물도 나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아, 근데 아무튼 되게 이제 좋았던 거는 다른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다거나 뭔가 이렇게 조언 같은 거 해준 게 사실 되게 큰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이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혼자 하는 거가 아니고 같이 하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이것도 이제 컸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노미스드님이 하는 거를 시간에 좀 더 투자를 하면 이 방문자 수도 느는 게 이제 가능하겠다라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블로그 이제 요거 하기 전에는
진짜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말 시간만 계속 투자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 오늘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인님은 사실 한번 또 후기까지 써주셔가지고,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20명 됐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웃도 1100명 넘었어요. 네. 저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오늘 9시부터 제가 또 부동산 코칭하는 팀하고 줌 미팅 있어가지고, 아, 거기도 또 오늘 마지막 날이라 질문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네, 10시 넘어가는데 그냥 자르고 그냥 일 넘어왔거든요. 제가 그러셨구나. 초반에 왜 현타가 왔냐면요. 제가 네. 창피해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컴퓨터 강사였어요. 컴퓨터 강사요? 네. 네. 컴퓨터 강사여서 컴퓨터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음. 그래서 남편 회사 블로그도 예전에 이제 운영해 달라 그랬을 때 몇 년 전에 그 블로그에 현장 갔다 온 사진 올리면 그때 이제 개인 소비자 대상으로 일을 할 때는 블로그 글 올리면은 그래도 일주일에 몇 건씩 연락 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 거 블로그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했던 게 좀 재미가 없었으니까 회사에서 업무에서 필요한 대로 똑같은 툴에 맞춰서 제가 계속 그냥 올리기만 했거든요. 어, 하- 브랜딩을 해야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은 안 가고 근데 또 글을 몇 개 적긴 했는데 뭐 딱히 네,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한 상황일 때 이제 앞기수 하셨던 분이 소개를 해주신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부동산 코칭하고 무의식 코칭을 시작을 할 건데 제 플랫폼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플랫폼에 가서 제가 이제 음. 코칭을 하거나 강의를 해야 되니까 본인 플랫폼을 만들려면 블로그가 제일 빠르지 않겠냐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했는데 너무 잘했죠. 제가 네, 뭐 하면 약간 똘끼가 있어가지고 하자고 맘먹었는데 안 되면 잠을 안 자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주 동안 저는 집안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원래도 잘 안 하지만 네. 내 서재방에 들어오는 순간 온 식구들이 저를 이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랑 네, 청소는 남편이 하고 밥은 애들이 하고 네. 그렇게 3주를 매달리니까 네, 결과물이 조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네, 배운 대로 열심히 할 거고요. 저도 챌린지에 가능하면 또 들어와서 할게요. 또 아마 혼자 하게 되면 또 네, 예전처럼 또 안 하고 풀어줄 수 있는 또 확률이 있겠죠. 그럼, 그리고 네, 저 궁금한 게 제 거가 네. 카테고리가 인테리어로 잡혔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제가 관련된 글을 계속 많이 올리면 계속 바뀌어요? 카테고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이제, 거기도 블랙키 베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카테고리가 글의 비중이랑 노출되고 있는 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막 그때 지난번에 그 빌라 반지하 그거 올리셨잖아요. 그 네. 내용 때문에 인테리어로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검색어 유입되는 게 네, 그 안성의 주공 아파트 임장 갔다 온 거랑 네. 네. 그 검색어 유입이 계속 그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음, 아파트랑 그래서 더 그러나 보다. 네, 맞아요. 근데 네, 근데 인테리어로 그럼 아예 전향을 할까 그랬어요. 이거 키우면 협업비도 들어오지 않을까? 네. 인테리어가 경쟁이 엄청 센데, 잘 아, 키워놓으면 엄청 좋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단가가 엄청 세잖아요. 인테리어 음, 한번 딱 그 연결되면 커넥션이 되면 엄청 세니까 네, 경쟁이 강하고 약간 지역적인 색깔이 또 강해가지고 그 음. 분야로 저도 블로그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남편하고 하는 게 유리 공장이에요. 음, 건물에 들어가는 유리 공장 하니까 네, 인테리어로 잡힌 김에 그럼 그렇게 할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네, 됩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르시님, 네. 저도 뭔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가 이제 중개사자 할 수 있다고 나서 무조건 마케팅 이런 거는 조금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나마 할 만한 게 블로그인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인터넷에도 너무 정보가 많긴 한데 다 카더라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주셨던 그 벤치마킹 하는 블로그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공인중개사인데 인플루언서인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창업을 하면은 어, 나는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길래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되게 신뢰감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한번 나중을 좀 길게 보고 해보자 했는데 뭔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니까 순위가 올라가고 이제 사람들도 막 찾아오고 방문자가 막 10명 이랬는데 뭐 500명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금 재밌다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을 잃어가지고 또 오늘 글을 안 쓴 게, 아, 이제 개인적인 걸 써야 되나? 아니면 또 이런 키워드를 찾아 써야 되나 하다가 그거 고민하다가 사실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딱 배우고 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긴 한데, 사실 딱 끝나고 나니까 좀 고삐 풀려가지고 좀 쉬고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종종 들어가서 보면서 또 열심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치님 이야기 하실 수 있으세요? 아, 네네. 네. 저는 뭔가 이번에 딱 바쁜 일이 내일 끝나서 이번에 30일 챌린지 아까 말씀해주신 거 그때라도 다시 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어, 뭐 전에 막 블로그 다른 것도 들었었긴 했었는데 막 제가 굳이 재미를 잘 못 느껴서 안 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글을 몇 개 올리면서 그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되는 거 보다 보니까 좀 재미를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근데 다른 분들도 많이 놀러 와 주셨는데 제가 많이 못 가가지고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하면서 같이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들 개인적인 소감들을 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제가 더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그 마지막으로 그 공지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강요는 아니고요. 강요는 아닌데 그 지니님은 이미 해주셨는데 블로그에 이제 그 후기를 남겨주실 수 있는 분들은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또 사실 이게 지금 얼마 시작한 지 안 된 블로그이기 때문에 또 그 주제와 또 다른 글을 쓰면은 또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강요는 드리지 않는 거고. 근데 작성이 그 어려우면은 카페에다가 그 블럼의 그 게시판에다가 간략하게라도 이번 기수에 참여한 것에 대한 후기를 한번 남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커리큘럼에 불만족하시는 분은 전액 환불해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만족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아무도 얘기 안 하시겠죠? 네.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기로 했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들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 집중적으로 마크를 해가지고 더 조언을 해드릴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애프터 서비스는 제가 사망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카페를 통해서 해주셔도 되고 개인 채팅을 통해서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또 라이프리 빌딩 그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기존에 만들었던 채팅방을 꾸준히 운영하면 좋은데 제가 기수를 이제 여러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채팅방이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개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채팅방에 혹시 들어오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오픈 채팅방 주소를 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블로그랑 뭐 온라인 수익화랑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으셔가지고 정보 공유가 빠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채팅방은 제가 내일 모레 폭파를 이제 없앨 거거든요. 네. 그 채팅방 주소는 거기 드릴게요. 비밀번호랑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기존 강의는 따로 못 보는 건가요? 기존 강의는 제가 그때 유튜브 링크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링크만 있으면은 강의 내용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 그러니까 네. 채팅방은 없어지는 거니까 링크가 이제 계속 보고 싶으시면 링크를 따로 이제 가지고 계시면은 언제든지 보실 수는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이건 그 선생님 그 개인 그 누구 소개를 해주려면 네. 어떻게 카톡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네, 개인 그 오픈 그것 좀 채팅방이 있어요. 개인 오픈 채팅방이. 예, 네. 예, 예. 그 주소 필요하시 때 제가 주소 드릴게요. 링크. 보내주세요. 예, 네, 네, 예. 올려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사실 제가 이번에 그 뭐지? 지니님이랑 서치님이 사실 요 전에 기수 참여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오시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개별적으로 모집도 하긴 하는데 소개를 해주셔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좀 더 이게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개인적인 마케팅 측면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막 소개를 해주시면은 할인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팔기 이제 그것도 바로 운영할 거라서 그래서 혹시 제가 공지를 드리긴 하겠지만 주변에 블로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블럼의 7기의 모든 과정을 종결하도록 할게요. 참여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2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은 좀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너무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